마지막 주제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게 조정훈에 대한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장동혁 전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이번에 또 총선 백서 특위에 대해 가지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을 소환해 가지고 질문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마찬가지로 소환해서 질문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 소환해 가지고 조사하겠다. 일단 장동혁 사무총장은 특검하고 있냐 뭐 이렇게까지도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음. 그러니까 그 설사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장, 총선 총괄대책위원장으로 얘기를 했고, 그게 그 자기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인 평가, 그러니까 좀 드라이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예민하게 뭐 시시비비를 가리는 형태로 평가를 하는 건 정치적인 성향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조악하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조악하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벌써 지금 이제 그 조정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동훈 위원장을 소환하겠다라는 것만큼은 지금 밀어붙이는 모양새인데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을 소환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안 나가게 된다면 그것도 좀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뭐가 됐든지 간에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뭐 피해라고 할까요? 피해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까지도 조정훈 의원이 뭐 좀 생각하는 게 있을까요? 지금 이건 두 가지밖에는 볼 수 없잖아요. 하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그러니까 총선 백서를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해코지를 하고, 그러니까 나쁜 어떤 이미지를 씌우고 그걸 갖고 어떤 당권에서 이용해 먹겠다, 당대에서 이용해 먹겠다 이런 건데 그 국면은 이미 지난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 백서에 대한 문제점들을 여러 군데서 지적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난 걸로 보인다면 사실은 개인적인 앙금이 있나 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면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 행동 자체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총선 백서를 쓰는데 구두로 서면 질의를 한다. 그렇죠. 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뭐 이런 정도야 할 수 있는데 지금 은둔 상태잖아요. 그렇죠. 은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좋은 자리도 아니고 네. 나쁜 자리에 불러다가 어. 뭘 하겠다라는 건 신뢰죠, 신뢰. 그렇죠. 신뢰죠. 무례한 완전히. 겁니다. 예. 무례하다라는 것까지. 무례한 거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약간 좀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멍석말이 깔아주고 이제 공격해라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사퇴를 하고 자기 혼자 시간을 갖고 있는 와중인데 그런 사람을 다시 지금 소환시켜가지고 그냥 소환시키는 것도 아니고 불러다 내고 총선 패배에 대한 어떤 면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예. 제가 보기에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서면으로 보내가지고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은둔 상태고 그 사람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것 자체가 하나의 화제가 될 정도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총선 백서 위원회 뭐 이런 데 불러다가 TF에 불러다가 와야 돼. 일종의 출두잖아요. 출두죠. 네. 출두해서 뭐 그래도 한 두세 시간은 뭐 잡아두고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검찰 취조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그렇죠, 진짜. 그리고 얼마든지 그 콩선 백서 정도의 무슨 이렇게 사실을 숨기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면 질의를 해도 충분한 겁니다. 서면 질의가 아니더라도 뭐 이를테면 방문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 좋은 카페에 가서 그렇죠. 누가 방문해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거나 이런 거라도 좀 이상할 텐데 하여튼 좀 전체적으로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조정훈 의원이 개인적인 앙금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얘기까지도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총선 백서를 언제 발간하냐 이 시점도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고문단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결정을 내렸었고 황우여 비대위원장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조정원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얘기가 나오는 게 두 번 나눠서 발표하겠다라고까지도 해요.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 전에도 한번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발표를 하겠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도대체? 이렇게까지 네. 그러니까 약간 오기를 부리는 것 같은데 오기를 부린다. 지금은 총선백서와 관련된 논란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 총선백서를 무리하게 하지 말자라는 내부 분위기가 잡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전당대회가 지금 7월 말로 잡혀져 있다면 뭐 한 적당히 한 9월이나 10월이나 이렇게 정치적 의미를 거세하고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걸 굳이 전당대회 이전, 전당대회 이후로 나눌 두 이유가 번으로 다 전혀 한다는 없는 거예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좀 충격적인 게 원래는 전당대회 전에 하겠다라는 것도 납득이 잘 안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두 번 발표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전 사후 두 번으로 나눠가지고 발표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인지 진짜로 대놓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좀 견제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러면은 이철규 의원 등등이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고 이런 과정에 대해 가지고 여전히 좀 뭐라고 할까요? 태클을 좀 걸겠다 이런 좀 의지라고 봐야 될까요? 예. 친윤 쪽에서 아직도.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내부 어. 경계 분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어. 오늘도 나경원 의원이 그랬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도 뭐 그런 오세훈 얘기를 하고 시장조차도 있고, 오세훈 시장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경계가 여전히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야, 진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조정은 의원은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보일 줄은 저는 아니 조정원 상상 위원장은 못했네요. 그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어. 위원장한테 빚이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돈 많이 받았죠. 예, 네. 여러 번 거기 가서 그 지지 유세를 했던 거고 네. 그게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법하잖아요. 크죠, 크죠. 네, 그런 500표 걸 차이로 이겼는데 이번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조정원 별명이 조좀만입니다. 예? 조좀만. 아. 조좀만이란 조일본 혹시 뭔 뜻인지 아세요, 대표님? 대충 어감은 그래서 그때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 선거 유세 제일 처음 갔었던 곳도 조정원 의원 그 마포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해서 3번인가 4번을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거 유세를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유세하다가 가야 되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또 딴 장소로. 근데 이 조정원 의원이 옆에 이렇게 끌으면서 1분만 이렇게 좀 더 해달라고 조금만 더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별명이 조좀만 조일분이 됐습니다. 네. 비사네요, 비사. 모르셨군요. 네, 몰랐어요. 네네. 그래서 조정원 의원은 누구보다도 한동훈 위원장한테 제일 덕을 많이 본 사람인데 500표 정도 차이로 이겼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좀만이라고 쏘님님이 네, 그렇게도 지금 보내주시는데 그랬던 사람이 이러고 있으니까 더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보시기에도 이게 지금 조정원 의원이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당권에 대한 욕심을 못 버린 것인지 이러다가 최고위원 나오는 건 아니겠죠? 나올 수도 있겠죠. 좀 소름 끼치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조정원 의원이 타락할지 우리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